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이고 현재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함께 알아보고 10월 마지막 주 코인 호재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포 탐욕 지수부터 살펴보면 현재는 23의 극도의 공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년간의 공포 탐욕 지수 트렌드를 보면 공포 단계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투자보다는 메이저 코인의 위주로 장기간의 투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9,650억 달러로서 지난주 대비 약 100억 달러 상승하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8.1%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도 살펴보면 4시간 기준 숏이 51.66%로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24시간 기준은 롱이 50.25%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코인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하락폭이 0.01%로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주요 지역의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는 21일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기사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11월 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지만 영원히 75bp 인상을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과도한 통화 긴축 방지를 위해서 금리 인상 폭의 단계적인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 만큼 12월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간부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의 찰스 에반스 총재는 19일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금리가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비관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남아있지만 지금보다 금리를 훨씬 높게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동일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카고 연은의 찰스 에반스 총재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향후 기준금리를 4.5%보다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금리의 오버슈팅의 비용이 어느 수준인지 불확실한 만큼 금리 인상의 효과와 경제 지표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11월은 어쩔 수 없이 75bp 인상이 유력하고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뚜렷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코인은 후오비의 거래소 코인인 HT가 15%가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후오비 글로벌의 주인이 바뀌었고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된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 후오비 거래소 코인인 HT 코인의 역량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LHT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의 간부이면서도 트론과 저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재개한다면 가장 주목받을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글로벌 거래소인 후오비를 3대 거래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LHT 코인의 시세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았던 토큰인 앱토스 토큰이 오늘 29%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토스는 업비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FTX, OKX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 일괄 상장이 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코인입니다. 상장가 대비 최고 1000%라는 기록을 달성하였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면서 높은 상승을 기록한 코인입니다. 앱토스는 제2의 솔라나 코인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과거 메타에서 결제용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리브라 코인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LPT 코인의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코인 시장에 관심을 이끌고 더불어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플의 소송 합의 루머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시작해서 리플의 호재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고 이어서 지금부터는 10월 마지막 주인 10월 30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코인 호재 소식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소개할 코인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네트워크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웹 3.0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시크릿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모네로의 프라이버시, 코스모스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의 장점들을 모두 가져와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암호화된 입력과 암호화된 출력, 암호화된 상태의 블록체인을 웹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시크릿 네트워크가 10월 26일 새벽 1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시크릿 스페이스를 진행합니다. 시크릿 스페이스는 시크릿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자와 속보를 트위터에서 다루는 주간 일정입니다. 최근 시크릿 네트워크는 사비얼 캐피탈 21과 트라비움 노드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크릿 스페이스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한 두 개사가 시크릿 생태계에 어떤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크릿 스페이스에서 앞으로 시크릿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파트너사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은 현재 바이낸스를 비롯한 크라켄, 후오비 등 30개 거래소에 상장이 된 기술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이번 시크릿 스페이스에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솔로제닉과 코리움입니다. 코리움은 ICO가 없는 100%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디앱과 디파이 공간의 광범위한 미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로제닉이 10월 31일까지 코리움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을 진행합니다. 총 에어드랍의 물량은 코리움의 총 공급량의 20%인 10억 개입니다. 10억 개의 에어드랍 비중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에 공급되는 물량이 70%이고 오퍼레이션에게 공급되는 비중이 30%입니다. 커뮤니티에 공급되는 물량 중에 20%는 솔로 커뮤니티에 그리고 30%는 코리움 커뮤니티에 에어드랍 됩니다. 10%는 코리움 코인 검증자와 커뮤니티 디앱 개발자에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에 공급하는 물량 외에 30%는 개발자와 팀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현재는 스냅샷 11차에 해당하고 이어서 12차부터 13차까지 매달 스냅샷을 진행합니다. 에어드랍과 스냅샷은 호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솔로제닉 홀더분들께서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는 웹 3.0 기반의 탈중앙화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컴퓨팅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플럭스가 10월 31일 듀얼 스냅샷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냅샷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플럭스가 지원되는 플랫폼에서 플럭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듀얼에 대한 정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인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10월 31일 전까지 에어드랍에 대한 비율과 일정에 대한 부분이 함께 공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플럭스는 국내 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 밖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플럭스 코인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코인이 아닌 하드월렛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 3월달과 7월달에 하드월렛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디센트 월렛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BAYC 디스코드가 해킹이 되면서 NFT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력이 있고 NFT뿐만 아니라 19년도에는 거래소도 해킹을 당하면서 가상자산이 도난당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드월렛은 개인의 자산을 거래소가 아닌 하드월렛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 리스크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디센트 월렛사에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을 구매한 분들을 대상으로 테조스 코인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디센트 지갑당 10테조스를 지급한다고 하고 한화로 하면 약 2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워드 지급일은 격주로 수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 평소에 하드월렛인 디센트 지갑을 구매하고자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레이워크 링크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갑 구매도 하시고 리워드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에 댓글로 간단하게 일정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